안녕하십니까, 문태민입니다. 4월 9일 일요경마 경마 집중분석 Y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4월의 둘째 주 경마입니다. 제가 편성을 보니까 일요경마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토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어려운 경마는 아니에요. 마리수도 좀 단촐하고 능력이 우열이 드러나 있는 경주도 여러 경주 보이는데 부산 경마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6경주가 시행되는데 전부 다 그야말로 혼전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경마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은 지난주 일요일 날도 부산에서 아주 큰 배당들이 연속해서 터지면서 갈피를 못 잡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도 부산은 정말 어려운 흐름이 일요일날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액면대로 믿고 가는 말들 압축해서 공략을 하고 부산은 좀 더 과감하게 좀 배당의 포인트를 맞출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승부처를 먼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막에 깔려 있는데요. 서울 경마는 3, 6, 9, 10경주입니다. 4경주, 3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가 승부처. 그 중에 메인 승부는 6경주와 10경주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2경주와 6경주, 2경주를 승부처로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부산 6경주를 메인 승부로 해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빨리 갈게요. 1호 경마 같은 경우에는 서울 11개에 부산 6경주를 스트레이트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최대한 좀 빨리 엑기스만 뽑아서 오늘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요 2마리를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 7번의 청수 돌풍이죠.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구미에서 제일 센 놈입니다. 다만 이게 딱 한 가지의 흠이 바로 주행검사를 받고 1주 만에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한 주일밖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교량이 부족하죠. 그게 딱 하나의 흠인데 예전부터 18조 박대영 마방의 말들이 능검 받고 준비 없이 나와서 바로 능력을 끌어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휴양마들하고 능검을 같이 받으면서도 김혜성 기수가 아낄 만큼 아꼈어요. 외곽으로. 결대로 탔고 직선에서도 별다른 추진 없이 거의 붙들고 오다시피 왔는데 여력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건 1주 만에 준비가 좀 모자라도 이번 편성을 감안했을 때는 세게 보셔야 될 말이 7번 청수 돌풍입니다. 그리고 10번 마성신화는 두 가지 장점이 있죠. 우선 이번에 조교가 약해요. 저는 이걸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 가서 늘상 지구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강도 일변도의 훈련보다는 오히려 가볍게 구보나 속보 위주로 지구력을 보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뛰려는 투지가 지금 한결 나아졌습니다. 짧아진 1000m에 이동화 기수의 감량 2점까지. 바깥쪽이지만 초반 내측에서 그렇게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무난히 선두권까지 붙여놓을 수가 있고 1300에서 지구력 부족을 계속 드러내고 있지만 1000m라면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10번 마성 신화도 관심마가 되겠습니다. 제일 센 놈, 다만 1주 만에 나와서 그게 관건인 7번 청수 돌풍. 그리고 거리 내리고 감량 기수 태우고 의도적으로 조교를 약하게 하면서 조시를 살려놓고 나오는 10번의 마성신화 7하고 10번입니다. 7번, 10번이 1경주의 관심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2경주는 1300m 국산 육군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딱 한 마리만 강추를 드릴게요. 바로 4번 박우른 기수의 히어로 킹입니다. 전반부터 말 좋아졌다라는 내용을 갖고 바람꾀나 잡았던 말이죠. 사실 주행할 때 다소 뻣뻣함이 있고 안으로 기대려는 단점이 있었던 말입니다.
이번에 발주 연습과 함께 박은웅 기수가 전담을 하는데 지난주 일요일 날은 비드타운이라는 외산마의 내측으로 그리고 월요일 날은 그 비드타운이라는 외산마의 바깥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조교를 시행하는데 한결 좋아졌어요. 일단 파워도 전보다 좋아지고 또 유연성, 목쓰임도 좋아지고 안으로 기대는 것도 상당 부분 잡혀있고 그래서 다 고만고만한 말들인데 4번 히어로킹을 놓고 민태민은 웬만하면 사놓고 경마를 할 거예요. 현장에서 박은웅 기수 승부우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현장 컨디션까지 큰 문제가 없다라면은 4번 히어로킹을 놓고 이경주는 막건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오늘 민태민이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충마를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3번 김태훈이 킹 메신저를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승부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1000m에서 지금 부산 내려가 있는 조인권 기수가 첫 우승을 거두었죠. 앞에 경합을 좀 이겨내고 타이트하게 선두권 압박을 하면서 우승을 거둔 것이 킹 메신저인데 그 이후 승군하고 나서 졸전하고 그 이후에 공백을 두고 나왔고 또 직전에는 무려 마체중이 갑자기 13kg나 빠져버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휴양 갔다 온 이후부터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거리 정도는 힘으로도 스피드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봐왔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말 편성을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게이트 이점도 있죠. 1000m로 거리 내려왔죠. 조교할 때 보면은 상하벌 강자라든가 우승일기 크게 능력 있는 말들은 아닌데 그런 말들하고 병합을 만들어내면서 병합 조교를 하면서 어떻게 조교했냐면요. 대개들 병합 조교는 뒷직선부에서 두 마리가 동시에 탄력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요 직선에 접어들면은 두 마리가 이제 머리 싸움을 하면서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게 일반적인 병합이죠. 근데 얘는 상하벌 강자 우승일기 같은 말들을 먼저 저만치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탄력을 뒤늦게 끌어올리죠. 결승선 통과 지점에서 먼저 앞서 나갔던 말을 넘어가는 모습. 뒤에 있다가 탄력을 막 강하게 붙이면서 앞선 말을 넘어가는 거죠. 저는 부족한 근성을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그런 패턴을 통해서 보완했다고 믿고 있고 여기가 뭐 딱히 센 놈도 없어요. 그리고 게이트발이 좋아서 선행을 못 가더라도 안쪽에서 최적 전개입니다. 3번의 킹 메신저 휴양 갔다 와서 이제야 드디어 될 꾸미를 만난 것 같습니다. 믿고 때립니다. 3번 킹 메신저를 놓고 가면서 여기도 뭐 마찬가지예요. 팔리는 말 중에 불안한 말들 그리고 덜 팔리지만 충분히 노려봐야 될 이유가 있는 말들 딱 분류를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건 아주 과감하게 갖다 버리고 이건 충분히 압축된 막건으로 승부가 되는 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 서울 3경주는 3번입니다. 킹 메신저 놓고 한번 현장에서 진하게 승부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강축이 서 있습니다. 바로 7번 문세영 기수의 빅트리오가 강축이에요. 단점은 아직 있어요. 말이 유연성이 조금 모자랍니다. 고개가 높죠. 그리고 앞다리를 살짝 찍어 뛰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움보다는 힘을 위주로 뛰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게 7번의 빅트리오인데요. 지난번에 사실 저는 얘가 압도적인 대가리 팔릴 때 불안했어요. 상대만은 별게 없었지만은 아무래도 최단거리 1000m 레이스에다가 그때 게이트가 3번이었어요. 이건 모래 맞으면은
자세가 높아지면서 뒤로 밀리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1000m에서 늦을 수 있다. 늦게 날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지난번에. 결론도 그랬어요. 늦게 오긴 왔습니다만은 그 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종반 200m 타임이 12초 5 타임을 끊었는데 진짜 우리가 흔한 말로 모다 달고 날라온다. 진짜 뛰어오는 게 아니라 날라올 정도의 추임력. 어마어마한 추임력을 보였던 게 7번의 빅트리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문세영 기수 안장이죠. 해결사가 올라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리도 충분히 늘어난 1300거리입니다. 훈련 때도 목요일날 40조의 도시 농부하고 마감을 아주 잘 시켰죠. 마무리 훈련을.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편성이면 7번의 빅트리오는 그냥 온다. 강축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머지 뭐 6번 파이어볼과 8번 영스톰 인기마들이 있고 글쎄요. 복병 중에서 사실 능력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조교 내용이 진짜 엄청나게 좋아진 놈이 하나 있어요. 지금 계속 출마 등록에서 떨어지면서 주기가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2번이요. 한일앙상블이 조교가 지금 너무너무 잘 시켜놨습니다. 지난주 예정 때부터도 아주 날이 서 있어요. 정말 탄력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합적으로 했던 말들을 압도하면서 부드러움도 좋고 파워감도 한결 실려있고 그래서 이거 최근에 계속 바닥을 까고 있는 말이 한일앙상블인데 이번에 입상을 못하더라도 저는 이게 무조건 전력의 변화를 보일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 우수만은 고배당마 삼복성씨까지 막권 사볼만 하죠. 한일앙상블 아예 안 팔릴 것 같은데 한일앙상블을 고배당마로 추천드리고 충만은 뭐니뭐니 해도 7번에 빅트리오 놓고 하는 게 맞다. 7번 빅트리오를 강축으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일경주입니다. 부산 일경주는 안말레이스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요일 서울 경마는 좀 그리 어렵지 않은 편성들이에요. 근데 부산은 참 어렵습니다. 일경주부터 어려워요. 이게 지금 데뷔전 때 12번 게이트에서 바로 입상을 했던 1번마 해피 레이디가 원게이트라면 승군전이지만 많이 팔리겠죠. 거기에 내측의 전개가 유리한 미스캔버라. 다실바가 지난번에 능력을 끌어내고 이번에 유연명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왕. 그리고 정작 다실바가 기승하고 있는 메인비카. 6번의 아레나도 1300에서 한 발 부족을 드러냈지만 1000m면 해볼만 하죠. 거기에 발빠른 쾌한탄생, 꾸준함이 있는 적도의 화신, 10번 루겐미, 휴양 갔다 와서 말 살아난 열하나 스마트 레이디. 사실 출전하는 전두수, 대부분의 말들이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주에서 여러 마리 추천드리면은 머리 아프죠. 여러분께서 더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6번 아레나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1200, 1300까지 앞선 나가서 충분한 근성을 끌어냈던 말이죠. 이번에 큰 마법, 조이풀 메모리, 스페셜 라인, 화이트 캐슬 3두가 나눠서 이제 병합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조교를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중간 진로를 택하면서 지지 않으려는 근성을 충분히 보여줬고 6번 게이트 정도면 게이트가 크게 밀려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레나가 순발력, 발주는 최근에 보면은 워낙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요 안말레이스에서 전개 상황이라든가 말이 보여준 능력이라든가 조교 내용까지 6번 아레나가 가장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내용이 크게 없는 경주라면은 6번 아레나 놓고 한번 후차권을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인기 마필들의 접전 구도입니다. 글쎄요, 다들 인기마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을 세우는 게 상당히 좀 관건 같아요, 관건. 이게 보세요, 여러분. 보면은 금봉왕 같은 경우에는 드로슬마이어라는 말의 자마죠. 포인마인데 전반에 페로비치가 첫 기승을 하면서 정말 말이 이전보다 말이 좋아졌어요. 제가 달리 페로비치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반에 진격의 천마 에버 A1 백산 아일랜드 상대가 좀 약했어요. 여기는 혼합군 외산마들을 만났습니다.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8번의 천권은 제가 지난번에 킬리의 여왕을 놓고 천권 추천을 드렸어요. 12.7배 적중을 했습니다. 당시에 공백이 있어도 의외로 말이 좋다. 그 주에 조교는 약했어도 이미 그 전주에 주행검사를 치르면서 습보를 놔준 거나 진배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입상하고 나서 이런 류의 말들은 원래는 더 좋아져야 돼요. 한번 입상하고 나면은 컨디션이 더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전부 다 좋아진 게 없어요. 조교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그 점이 불안해요. 천권은. 장비해군은 뭐 조교빨은 끝내줍니다. 저번에 잘 뛰었고 또 한 번에 문세영 기수 한 장이고. 단점은 아시겠죠, 여러분? 저번에 52에서 요번에 무려 57까지 부담 중량이 늘어버렸습니다. 저번에 너무 잘 뛰었나요? 레이팅이 50점, 4등급 꽉 채웠어요. 50점까지가 4등급 레이스인데 얘가 50점이다 보니까 지금 57까지 부담 중량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단점이고, 스카이벨벳은 역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세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골막염 때문에 그런지 저번에 조교가 좋아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얘도 직전만 사실 못하더라고요. 조교 강도도 많이 다운됐고 월요일날 다 비켜라는 그 집의 외산마 병합조교 할 때도 큰 여력을 보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벨벳도 그 점이 불안하고, 최고머니는 지난번에 놓고 때리면서 우리가 항구랄 했던 말인데 얘도 외곽 저만치 12번에다가 오늘은 선행을 장담 못하고 부담 중량도 56.5까지 오바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 중에 그나마도 인기만 중에서 5번 금봉왕이 페로비치가 직접 만들면서 상태가 워낙 좋더라고요. 그리고 부담 중량이 52kg고 무엇보다도 이 드로슬마이어라는 혈통이 조금 만기에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혈통이에요. 조금 늦댈 수 있는 만숙형의 혈통이기 때문에 직접 페로비치 손에 잡히면서 전력의 업그레이드가 된 순간에는 요번에는 글쎄요 더 나은 능력을 끌어낼 거라고 봅니다. 조교 내용도 전보다 확연히 좋아졌죠. 감량도 좋습니다. 그래서 5번 금봉왕이 인기마 중에 그나마 나아 보이고, 복병마 하나를 추천드리면 작년 12월 달에 외곽으로 사행을 했어요. 그래서 주행검사를 다시 받고 나오죠. 이번에 속보 강자가 지난주 예정을 할 때부터 강도를 제대로 끌어올리면서 은근히 말이 좋아졌습니다. 1번 게이트에 신지가 올라왔어요. 신지가. 요거는 불을 보듯 압방 승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가면은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인기마가 조교가 불안하거나 부담 중량이 불안하거나 전개가 불안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1번이 한 바퀴를 뺑 돌아버려도 뭐 하자를 걸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기마는 5번 금봉왕, 복병마는 1번의 속보 강자, 이 두 마리 정도를 여러분께 관심마로 민트미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오늘 부산의 첫 번째 승부처죠. 여기도 인기마들의 접전 구도입니다. 3번 드림질주,
4번에 가속 챔피언, 그리고 5번 킹사이먼, 6번 남방전설, 10번 최강전력, 그리고 11번 영광의 컨트리. 11마리 중에서 대여섯 마리 정도가 고만고만 인기를 나눠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축을 세우면 메리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축을 민태민이 세워놨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승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번 부산 이경주에 민태민이 놓고 때리는 축마는 바로 11번 다실바의 영광의 컨트리입니다. 금요일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마는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맛입니다. 때로는 세게 봐야 될 상황도 있을 거고, 같은 말을요, 때로는 덜 봐야 될 상황도 있고, 덜 봐야 될 조건이 있고, 세게 봐야 될 조건이 있고, 그 이유는 바로 말의 개체별 습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일단 알아야 이런 습성이 있을 때는 이 구미에선 통하고 이 구미에선 안 통하고, 요걸 가려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민태민이 전공이에요. 가장 제가 관심 있고 지켜보고 분석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영광의 컨트리는 지난번 1600에서 가차 없이 잘라냈던 인기마입니다. 당시 깜빡이로 팔렸는데 샤프 유머 자막, 거리 적성에 대한 불안감, 또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늘어난 거리가 유리할 게 없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영광의 컨트리입니다. 이번에 거리가 1300이에요. 외곽에서 선두권의 자리 잡기가 정말 용이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훈련 때도 메이저 챔프, 영광의 신화, 찬란한 에이스, 여러 마리가 삼두병합을 하는 과정에서 영광의 컨트리의 걸음이 확연하게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1300이면 옵니다. 11번 영광의 컨트리 얘 놓고 경마하는 거예요. 후차권에서 팔려도 불안한 말들, 그리고 안 팔리지만 세게 봐야 될 말들, 역시 똘똘하게 압축을 해두었습니다. 현장까지 함께 하신다면 부산 이경주 축은 오픈을 해드렸어요. 11번 영광의 컨트리를 놓고 한번 진하게 승부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 육경주, 서울의 두 번째 승부이자 메인 승부입니다. 글쎄요, 축마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3번 금화제우스 놓고 민태민은 승부에 들어갑니다. 능력마예요, 능력마. 다만 예전엔 이게 금화제우스가 선행도 어렸을 때 데뷔 초기엔 갔었는데 최근에 스피드는 분명히 좀 떨어집니다. 그 대신에 라스트에 올라오는 끝걸음이 상당 부분 보강이 되었죠. 지난번에 공백을 두고 나와서 역시 늦추입의 아쉬움, 당시 주로가 빠르다 보니까 선행 갔던 오제이 명답, 선입권에 따라갔던 마상 규제가 땡땡 굳어왔던 경주였는데 늦었죠, 금화제우스. 이번에 김영군 기수가 호흡을 맞추면서 말도 좋아졌고 또 거리도 충분하게 1300으로 늘어났고, 선두권이 뭐 아주 치고받고 빠른 경주는 아니에요. 한두 마리 정도밖에 선행 나갈 말이 없기 때문에 곱게 그냥 안배할 수 있는 그런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금화제우스의 추입이 통합니다. 3 놓고 경마하면서 한 방 강하게 때릴 말이 있어요. 이번에 조교할 때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 걸음이면 되겠어요. 경주 조건이요, 너무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 서울 육경주는 3번 금화제우스를 축으로 해서 딱 두 방 때릴 거예요. 두 방. 한 방 배당으로 때리고 어느 정도 팔리는 인기만 하나 받치고 어설프게 바람잡을 한두 마리 정도 제껴버리고 승부가 되는 경주입니다. 민태민도 여러분과 한 배를 탈 것입니다. 한번 진하게 같이 응원하죠. 3번 금화제우스 놓고 압축된 막권으로 현장 승부 들어갑니다.
함께 해주세요. 민태민이 꼭 적중해내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입니다. 1400일 국산 4등급 레이스. 여기도 관심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첫 번째 말은 8번 원희레이스죠. 2억짜리 3조 5문씩 마방에 있다가 공백 이후 마방을 31조로 옮긴 말. 야, 이걸 놓쳤어요. 2월 12일 날 휴양 갔다 왔을 때부터 목장에서부터 말 잘 만들었다. 근데 체중이 너무 늘어서 게이트에 들어갈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을 마방에서 전해 들었죠. 들어간 순간에는 와야죠. 근데 그때도 한 발이 아쉬웠습니다. 2월 26일 날 또 노렸어요. 정상 주기니까 좀 더 뛰겠지. 근데 그때도 반지의 여전사 선행 쏴버리고 승전필사 외곽 따라가고 그냥 땡땡 굳다 보니까 원희레이스가 그 페이스를 따라가다가 퍼져버렸어요. 전번에 또 노렸습니다. 왜냐? 1400이었기 때문에. 말이 워낙에 힘으로만 체구가 크다 보니까 보폭으로만 뛰다 보니까 1400이 더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는 축을 또 잘못 세웠어요. 복병 대 복병. 원희레이스도 안 팔렸고 안 팔렸던 세븐 파티하고 들어오면서 57배 꽝 터져버렸습니다. 또 먼 산만 바라봤죠. 뒷북치는 감은 있어도 이런 말은 2주 만에 나오는 게 낫습니다. 이건 놀려버리면 처먹어요. 몸뚱이가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기 전에 놀 시간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타이트하게 빨리 출전을 시키는 거예요. 전번 계기로 걸음도 살아났고 몸뚱이 불릴 시간도 없이 지난번 뛰고 바로 조교 시행하면서 타이트한 패턴으로 나옵니다. 이게 더 좋아요. 8번 원희레이스고, 자 10번 마리우스의 태양의 신화도 한때 연속 입상을 끌어낼 정도로 기본기가 출중했던 말인데 최근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좀 어리버리했는데 이번에 마리우스 기수가 직주하면서 아테네라는 말하고 병합을 할 때 간만에 걸음이 확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특출하게 초반에 빠른 말도 없기 때문에 외곽이라 하더라도 전개 싸움도 유리하게 풀어갈 수가 있고 또 강마도 없는 강자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말의 능력상으로도 10번 태양의 신화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부산 3경주는 8번 원일 에이스냐 10번 태양의 신화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현장 축으로 놓고 압축된 막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야, 이제 딱 절반 왔습니다. 서울 7경주인데요. 혼합 3등급에 1200m입니다. 여기는 거두절미하고 한 마리만 딱 추천드릴게요. 바로 9번마 문세영의 번개파이터입니다. 이동국이를 한 번 더 태웠어도 됐어요. 왜냐면 여기가 번개파이터를 위한 편성입니다. 2번 스카이 제왕, 4번 킬리의 여왕, 5번 켄터키 연인, 6번 청상의 별, 8번 에팔레치아봄, 10번마 로얄 회이버. 12마리 중에서 앞에 흔들어낼 수 있는 말들이 무려 6두입니다. 이건 앞선이 보나마나 경합이에요. 치열한 앞선 난타전이 펼쳐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지난번에 번개파이터를 보니까 그야말로 자력 추입을 했죠. 왜냐면 당시에 선행마가 플라잉 챔프예요. 2세 혼합군 특별경주에서 강자틈에서 2등을 하면서 배당을 터뜨렸던 플라잉 챔프. 걔하고 입상을 했어요. 번개파이터는 추입으로 선행마가 버티는 주로 해서 자력 추입을 한 겁니다. 앞에가 몰살하고 다 죽어버리고 뒤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앞에가 버티는 경주에서 추입을 성공한 겁니다. 그것도 우승으로요. 이건 능력이죠. 이번에 문세영입니다. 이건 아낄 일이 전혀 없어요. 문세영이가 직접 만들어놨고
앞선 흔들리는 경주고 당일 주로의 흐름이 주중에 내린 비로 진짜 무식하게 빠르게 흘러가지만 않는다라면 어느 정도만 정상적으로 추입이 통하는 주로라면은 가차 없어요. 9번 번개 파이터 놓고 가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나머지 말들 옥석을 좀 가려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되는 말이 좀 많아 보여서 착실하게 분석하고 내용도 확인하고 현장 압축을 하겠습니다. 현재 7경주 관심 많은 9번 번개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레이스입니다. 국산마도 있고 외산마도 있고 관심 많은 두 마리입니다. 바로 8조 토마스 마방에서 동반 출전을 하고 있는 5번 중앙신화, 7번 그레이트킹, 57 두 마리가 관심마예요. 중앙신화 5번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난번 3월 17일 날 민태민이 고배당 노림수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죠. 할렌스 할리데이의 자마. 그 유명한 매니피의 사촌이에요. 사촌. 중앙신화. 안쪽으로 치우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교할 때도 내측으로 살짝 기대죠. 직선 날라올 때 보면은 외곽 추입보다는 안으로 추입을 하는 습성을 보이는 말입니다. 1600 거리가 딱 어울리는 말이죠. 이번에 샤프베라고 병합을 하면서 강도를 아주 제대로 끌어올렸고 탄력감도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앞선이 조금만 치고받으면 중앙신화의 추입이 절묘하게 먹힐 수 있는 경주예요. 자, 7번 그레이트킹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제스틱 워리어 자마. 1200, 1300에서 결정력이 한 발 모자랐어도 늘어난 1600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꾸준하게 뛰기 때문에 힘으로. 전번에 좀 아쉽게 4등에 만족을 했지만 이번에 말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파티 어게인, 에이스 신화 이런 애들 병합을 하면서 전번 이상으로 걸음이 확 좋아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레이트 킹은 선두권에서 움직일 겁니다. 선행을 못 가더라도 한 두세 번째 선두권에서 움직이고 중앙신화는 라스트의 추입이에요. 8조 토마스 마방의 양동 작전이 통할 판때기입니다. 둘 다 의욕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냥 놀러 나온 게 아닙니다. 상당한 의욕을 갖고 기승하는 김명신, 하만식이가 말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습니다. 레이스가 잘 풀리면 최하 둘 중에 한 마리는 갖다 꽂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중앙신화, 7번 그레이트킹 두 마리를 꼭 관심 있게 8조 토마스 마방의 두 마리 현장까지 촉각을 곤두세워서 포인트를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기복 부진 마필 혼전이죠. 1700 믿을 말이 없다. 그나마 한 마리 정도 권해드린다면은 3번 네이티브 톰입니다. 사실 얘도 불안하긴 해요. 너무 말이 힘으로만 뛰고 뻣뻣하고 안으로 좀 치우치고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나마도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기본기가 가장 센 말이에요. 더 뛸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말입니다. 이번에 훈련 강도 끌어올렸고 후리바람, 아마존S, 상위군과 병합도 잘했고 여러분 혹시 느끼셨습니까? 최근에 얀 기수의 기승 스타일이요. 지난주에 문세영 체보매니가 부산 내려갔죠. 페로비치가 기승정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얀 기수가 진짜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어땠습니까? 매번 스타트도 안 나오고 발주가 들쭉날쭉했던 얀 기수가 지난주에 보면은 앞에 몰고 나오는 말이 상당히 많았어요. 의욕적으로 말을 탔고 한국 경마 늦으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나요?
서둘러서 막 선행을 까버립니다. 오히려 얀기수의 무리한 선두권 전개로 제가 노렸던 말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안양 타이거 같은 거. 느린 레이스에서 선행 중반에 갈아엎길래 끝났다 했더니 얀기수가 S로즈 갖고 전 구간을 갖다 비벼버렸죠. 그 얀입니다. 제발 선행만 가길 바라고 있어요. 이건 진짜 힘만 갖고 뛰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갈 수 있습니다. 4번 백두강장 빼고는 초반에 그리 빠른 말이 없습니다. 선행 까면은 오는 거고 못 까면은 한 반반 같아요. 그나마도 나은 말 3번 네이티브 톰을 유일하게 좀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여기도 관심 많은 이두입니다. 여러분, 이번 경주의 핵심은 레이스 전개입니다. 그 전개라는 것은 무엇보다 이제 선행이죠, 선행. 여기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은 2번 트리플 파티가 있고요. 그리고 6번 폭풍 신화가 있고 8번에 얼음공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초화 정도, 게이트발로, 현명히 기승발로. 누가 제일 빠를까요? 민태민은 8번 얼음공주가 선행을 안 가는 일만 없으면 제일 빠르다고 믿고 있습니다. 얼음공주. 이세마 특별경주 때도 선행을 갈 정도의 순발력, 그리고 데뷔 이후 지금까지 선행을 제대로 넘겨준 적이 없었던 말입니다. 다실바가 좀 어영부영하면서 댕을 안 가버릴까봐 그게 마음에 걸리는데, 일단 저는 선행 1순위 후보를 얼음공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얼음공주를 관심마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레이스 전개죠. 얼음공주가 선행을 간다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 전개 유리마가 딱 2마리가 나옵니다. 8번 게이트에서 청해마 얼음공주가 선행을 가죠. 그러면은 내측 말들을 하나하나 넘어서 갈 거예요. 대각선을 질러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안에 갇히는 트리플 파티, 폭풍신화, 초화 이런 애들보다는 얼음공주의 바깥쪽에서 결대로 따라 나올 말들이 유리합니다. 딱 2마리 있지 않습니까? 10번 가보스타 그리고 11번 로드셀이에요. 가보스타도 발바꿈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짧은 1200에 유리하고 내측으로 기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안쪽에 누가 있는 것이 뛰는 조건입니다. 전번에는 안쪽에 한두 마리가 있었던 게 아니고 너무 외곽을 타버렸어요. 그래서 고전을 했는데, 얼음공주가 원사이드하게 선행을 가면 가보스타가 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집니다. 바로 얼음공주 옆에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드셀 역시 은근히 능력이 있습니다. 가보스타하고 로드셀하고 둘 중에 하나가 먼저 팔 옆자리를 점하는 놈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그럼 직선에서 얼음공주가 퍼져도 바깥쪽 말이 뻗어 나오는 거고, 얼음공주가 혹여 버티더라도 바깥쪽 말이 같이 버티는 거예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의 관심만은 19조 말 10번 가보스타, 그리고 19조에 주전기수 할 수 있는 최상현 기수의 로드셀 10번과 11번 이 둘 중에 한 마리는 온다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한번 막권 압축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오늘 서울 경마의 3번째 승부처죠. 글쎄요, 인기도가 아무래도 3번 지상비행, 4번 와일드 썬더, 5번 아마존 S, 6번 뉴 와이파이, 8번의 승리사랑 5마리 정도가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잠재 능력에서 5번 아마존 S가
대가리 팔릴 가능성이 높죠. 지난 스포츠 서울배에서 착차 없는 3등까지 올라왔던 전력입니다. 아직은 싱싱한 3세마 아마존 S 인정입니다. 대가리 놓고 때릴게요. 1700 늘어난 거리도 문제없습니다. 6월 11일 날 부산에서 오크스배가 열립니다. 오늘은 4월 9일입니다. 이제쯤은 1700 경험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크스배는 1800이죠. 제가 마방의 조교사라면은 이쯤에서 1700 한번 쓰고 우승하고 나서 다음번에 3등급 올라가서 1800 한번 쓰고 부산 내려 보내고 이런 루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존 S는 이제 뛰기 시작한다. 잘 뛰면 6월 11일 날 오크스를 내보낼 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마존 S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큼 훈련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S는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승부인데 아까 말씀드린 지상비행, 와일드 썬더, 뉴 와이파이, 승리사랑 요 4마리 안에서 끝나죠. 후차권. 그중 2마리 안 봅니다. 남는 건 딱 2방이죠. 때리고 받치고 때리고 받치는 딱 2방. 아마존 S 놓고 불안한 인기마 2마리 완전히 걷어내고 후차권에서 딱 2방으로 정확하게 찍어먹는 2방 때리고 받치는 딱 2구멍만으로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현장까지 함께 하신다면은 그 후차권의 옥석 현장에서 가려드리겠습니다. 왜 안 보는 말이 2마리가 있는지. 민태민이 그냥 겐토를 지우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지워야 될 이유가 있는 2마리예요. 확실한 이유입니다. 그 2마리 빼고 딱 2방 압축해서 현장 승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오늘 부산의 마지막 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이 경주와 함께 부산 경마에서 가장 자신있게 때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충마 오픈 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 하나를 축으로 봐요. 8번 에메트 아니면 10번의 생일 기쁨인데 그 중에 저는 생일 기쁨 쪽으로 지금 마음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전번에 놓고 때렸죠. 선행 갔던 통일시대 물론 적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주를 보면서 야, 유광이 진짜 힘들게 탄다 말. 초반에 샌드위치 되면서 선두권에 쉽게 못 나왔고 그리고 직선주로에서도 몸싸움 엄청 해버렸어요. 레이스가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모래 맞으면 들뛰는 생일 기쁨 모래 흠뻑 쳐맞았습니다. 그러고도 뛰었어요. 야, 이 생일 기쁨이 이제 드디어 뛸 상황이 됐구나. 선행을 굳이 안 가더라도 이제는 모래를 안 맞더라도 될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느꼈던 게 직전 경주의 생일 기쁨이 되겠습니다. 마리오스 기수가 말 잘 만들었고 외곽이지만 순발력 없는 말 아니에요. 차라리 내측보다는 최근에 발주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힘으로 모는 게 더 좋아요. 10번 생일 기쁨을 놓고 갬블인데 아까 말씀드린 에메트는 당연히 기본 막건이죠. 저번에 추입으로 날라오는 걸음도 인상적이었고 2주 만에 나왔지만은 말 여전히 좋고 1800 입상 경험도 있었던 말이고 그래서 에메트는 기본이고 나머지 딱 2마리 더 있어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에메트가 배당 메리트가 없다라면은 나머지 그 복병 쪽을 아예 주력으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요. 노려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제가 마방의 의지는 아직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나머지 그 한 마리 남는 한 마리는 이미 가는 거 승부 이빠이 걸린 거 그 내용까지도 주중에 접수를 해놨던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놈을 축으로는 못 가죠. 생일 기쁨을 워낙 세게 보기 때문에 10번 생일 기쁨 놓고 딱 3구멍인데 그 중에 에메트를 과연 주력으로 갈지 뒤로 돌려갈지 이것만 현장에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팔리는 말이 고만고만 있겠지만은 10번 생일 기쁨을 놓고 딱 3방, 에메트 포함 딱 3방으로 해서 메인 승부 현장까지 망설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오늘 서울의 마지막 승부 그리고 메인 승부입니다. 당연히 최근에 연속 입상을 끌어내고 있는 7번 후리바람이 강축으로 팔리겠죠. 후리바람 놓고 안 갑니다. 전번에도 민태민이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후리바람이 불안한 말이다. 왜냐? 너무 유연성이 없어요. 힘으로만 우격 다짐으로만 뜁니다. 전번에 이거 기복마 콩코드한테도 마지막에 잡힐 뻔했어요. 직전에 보면은 발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초반에 조금 진로가 꼬여버렸죠. 선행도 못 가고 살짝 뒤로 밀렸다가 문세영의 기승발로 다시금 자리를 잡았던 그게 후리바람인데 이거 놓고 안 갑니다. 훈련 내용은 전보다 조금은 더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어린 말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죠. 이렇게 잘 뛰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 나쁜 게 더 이상하죠. 상승세인데 그 상승세는 조교발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주에서의 여력이라든가 바뀐 경주 조건이라든가 상대 마필들의 컨디션의 오름세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후리바람 놓고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력으로도 안 때려요, 저는. 이거 주력으로 뭐 하나 놓고 후리바람 때리려고 이거 민태민이 승부했겠습니까? 메인 승부를요? 아니에요. 여기 다른 놈이 축이고 다른 놈이 주력입니다. 후리바람은 받치는 거죠. 그냥 도망 못 가게 딱 막아만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승부죠. 자, 이번 경주는 가무리를 짓겠습니다. 현장에서 무엇보다 확실한 건 그래요. 후리바람 놓고 막건 사면은 후리바람이 올 때 오더라도 부들부들 막건 움켜쥐면서 경주 보셔야 될 겁니다. 여유있게 못 오는 경주예요. 올 때 오더라도. 여차하면 부러집니다. 그 부러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얘를 이길 말이 두세 마리가 보이는데요. 후리바람이 무슨 뭐 초능력맘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딱 여기까지예요. 아직은요. 앞으로는 몰라도 지금까지 보여준 걸론 딱 여기까지입니다. 후리바람, 대가리 팔리는 후리바람 뒤로 돌리고 놓고 때리는 노림수 추계, 노림수 후착. 배당만 기대가 됩니다. 한 20, 30배 정도만 나오면 딱 좋겠네요. 한방 까버려야죠. 서울 10경주 이거 하나 또 일요일날 민태민한테 현장에서 힘 실어주세요. 제가 정말 철저하게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돌다리 아주 제대로 건너면서 항구라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현장까지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여기는 인기마 하나, 복병 하나를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혼전기가 있어요. 그중 인기마는 국산마 3번 베스트가입니다. 최근 세계일보배, 서울 마주협회장배, 비록 국산마 레이스였지만 올웨이즈 위너라는 말이 선행을 가면서 어마무시하게 빠른 페이스였죠. 그레이스에서 마령 경주다 보니까 57을 달고도 꾸준함을 보였던 게 베스트가입니다. 이번에 56.5, 핸디도 0.5 덜어냈고 뭐 여기가 1등급, 혼합 등급의 외산마들도 몇몇 보이긴 해도 뭐 그리 센 말도 없어요. 외산마, 원판 외상마들이 그리 센 말도 없고 또 파랑주의보 같은 건 59를 받았기 때문에 베스트가이가 또 됩니다. 이거 상태 여전히 좋아요. 김철호가 말 잘 만들었고 뭐 투지라든가 탄력 이상 없습니다. 인기만 안정적인 말은 3번 베스트가입니다. 복병으로 노리는 말은 7번을 한번 노릴게요. 테마 등급이에요. 테마 등급. 제가 이거 1등급에 올라와서
단 한 번도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좋았어요. 거리가 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테마 등급은 봐야죠. 지난번부터 조금 말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의지는 없었습니다. 한때 테마 등급 3봉하고 맞짱 떴을 때만 해도 2등급 끝물에만 해도 붙들고도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스피드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1등급에 올라와서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앞에를 나오질 못했어요. 지난번 좋아졌지만 나오질 못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는 안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휴즈로드라는 외산 2등급 말하고 정말 타이트하게 병합을 하면서 간만에 말이 좋아졌습니다. 이건 순발력을 앞세운다면은 최하 두세 번째 따라갈 순발력이 있어요. 이 레이스에서도. 그래서 배당마로는 7번 테마 등급입니다. 인기마는 3번 베스트가이, 복병으로는 7번 테마 등급, 딱 두 마리를 민태민의 관심마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월 9일 1호 경마를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항구를 하십시오. 민태민이 바라고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게 노력할게요. 자,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